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동영문제 마지막 10회네요. 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차 실기 신의 손 교재는요. 기출, 동형, 실전이라는 3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빈번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억 속에서 소환함으로써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파이널 실전 테스트는 강의는 없고요. 실기시험 1, 2주 전에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1번 로의 직업분류 8가지 장에서 5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로의 직업분류 8가지 장은요. 서비, 단기, 옥과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첫 번째 서비스직이에요.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군이며 교육, 사회봉사, 임상, 심리직 등이 있고요. 비즈니스직은요. 대인관계를 중시하긴 하지만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요. 1대1 만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제품을 판매하며 보험, 부동산직 등이 있네요. 단체직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는 형식적이에요. 기업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사업 행정직 등이 있고요. 기술직은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고 대인관계는 중시하지 않아요. 상품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기계직, 정보통신직 등이 있어요. 5개 활동직은요. 천연자원을 개발, 보존, 수확하는 농업, 어업, 축산직 등이 있고요. 과학직은 과학 이론 및 그리고 이론을 적용시키는 연구직과 그리고 교수 직업 등이 있네요. 예능직은 창조적인 예술과 연예 활동을 하는 음악과 그리고 배우직 등이 있고 일반 문화직은 개인보다는 인류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는 고고학자 등이 있어요. 그래서 로의 직업 분류 8가지 장 서비 단기 옥과예일 2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접촉 경계의 혼란 유형이요. 총 5가지가 있어요. 네트 반영편 첫 번째는 내사예요.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말해요.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융합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하고 편향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이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해요. 넥투 반영편 첫 번째 내사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을 말한다.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반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다섯 번째 편향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3번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사항 4가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4가지 쓰시면 되죠.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적인 판단, 상담자의 이 해석해주는 사람이요. 해석해주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야 되고요. 네 번째, 중립적이고 무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그리고 다섯 번째, 진점수의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 좋고요. 여섯 번째,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며 내담자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돼요. 4번 코트의 원형 검사에서 원이나 원의 크기, 원의 배치가 의미하는 바를 각각 쓰시오. 원이라는 거는요. 각각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이 시간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 자체가 시간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원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의 배치는 뭐냐?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5번.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자기도 긍정적으로, 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생활 자세겠죠.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에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타인의 열등성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며 자기 비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자기와 타인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 거의 쓸모없는 그런 생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6번. 초기 면담 시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했어요. 언어적 행동이요. 첫 번째, 내담자에게 명료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내담자의 기본적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고요. 세 번째,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가끔 유머를 사용하고요. 네 번째, 내담자에게 개방적 질문과 언어적 강화야, 칭찬 같은 걸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좀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긴장을 줄이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데 유머가 썰렁하면 또 욕먹게 딱 맞겠네요. 두 번째, 비언어적 행동이요. 내담자와 기분 좋은 눈맞춤 유지해야죠. 내담자에 가끔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의 톤을 사용하고 내담자에게 몸을 가깝게 기울이며 상담한다. 이것도 요즘 시대에 살짝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 어떤 성이 서로 다른 이성 관계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적절하게 맞춰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쓰시면 좋아요. 7번. 구조 조종당한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실직자 심리적 특성 2가지와 이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 2가지요.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은 기본 상식선에서 쓰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감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실직에 대한 자괴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지도 방법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요,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는 이 알리티 기법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실직이 새로운 전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자기 수용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라는 것이요. 8번. 불경기 시 부가 노동자와 실망 노동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대해 쓰라는 얘기인데요. 부가 노동자 효과라는 건 1차에서 했었죠. 부가니까요. 결론적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가구주가 가장이죠. 불황으로 실직하면서 이 주부등 집에서 살림만 하던 이 주부등과 같은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취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구직 활동을 통해서 실업자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가 되면서 실업률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 노동자의 효과는요.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져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구직을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다는 얘기니까 실업률을 이렇게 감소시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9번. 심리 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서 축소 상황, 모의 장면, 경쟁 장면 이렇게
분류된다고 했었죠. 각각의 검사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 또 나왔죠. 심리검사의 분류는 총 4개로 분류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실시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 사용 목적, 세 번째 측정 내용, 네 번째가 이 검사 장면이에요. 우회에 있는 3개가 계속 나오다가 19년도 1회 때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축소 상황 검사는 말 그대로 실제 장면과 같지만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예요. 그 제시된 제목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모의 장면 검사는요,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죠. 경쟁 장면 검사는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나 작업을 제시하고요,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가 바로 경쟁 장면 검사예요. 10번. 다면적 인성 검사 MMPI의 타당성 척도 중 L척도, F척도, K척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L척도라는 것은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F척도라는 것은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K척도는 분명히 정신적 장애를 지녔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게 K척도다라는 것이요. 11번.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이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결과,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보이는 행동 등은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도 중요하게 잘 살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치관을 전환시켜야죠. 두 번째, 목표 지향에서 과정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신을 함양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 운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책을 마련하고요. 여섯 번째, 마음 깊이 쌓인 분노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 이외에도 엄청 많겠죠. 뽑아 쓰시면 돼요. 12번. 행동주의 상담의 불안 감소 기법 6가지 우리가 했었죠. 넉넉하게요. 체금반 혐주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런 거 쓰면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도 넉넉하게 6가지 해 두세요.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서 둔감화하는 것이에요.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라고도 하는데, 내담자에게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안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에요. 반조건 형성은 조건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혐오 치료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적응적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주장 훈련은 내담자에게 불안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주장 훈련이고, 자기 표현 훈련은 자기 표현을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역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 행동주의 상담의 불안 감소 기법, 체금반 혐주자. 13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을 연결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분류와 직능 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대분류 1이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 대분류 1의 이 관리자와 대분류 2의 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관전, 사서, 판농, 기장, 단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필요 혹은 제3 직능 수준 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 종사자요,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판매 종사자, 그리고 이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래서 관전 사서 판농 기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A로 군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서 판농 기장은요, 제2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죠.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놈만 외워두면 뭐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시죠. 한국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요. 관전, 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필요하거나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요. 사서 판농 기장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요.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14번 직무 분석 방법이요. 우리가 최비대로 이렇게 했었죠.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최초 분석법은 분석 대상 직무 자료가 드물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최초 분석법이에요. 비교 확인법은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이 비교 확인법이고, 대입헌법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시간 내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최초 분석법은 7가지로 나눠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6개만 외웠었죠. 면관체 설록중이라고 했었어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법, 이렇게 해서 6개를 2차를 대비해서 6개를 이렇게 외워뒀는데요. 이 직무 분석법을 3가지 쓴다고 했을 때 최초 분석법에 있는 3가지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관체 설록중만 딱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분석법을 3가지를 쓰시오. 이거 해결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나와 있는 직무 분석 방법 3가지도 이거 외워서 그냥 쓰면 되니까 그것도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최초 분석법 명관체 설록중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정해서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정해서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것만 외워서는 또 안 되잖아요. 15번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 알리비티의 기본 원리 5가지요. 첫 번째,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 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은 사고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전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불합리한 사고를 초래한다.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둔다. 6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변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격적 유행인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 알리비티 기본 원리. 인격적 유행인 첫 번째,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 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세 번째,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은 사고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번째, 유전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불합리한 사고를 초래한다. 5번째,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둔다. 6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은 변한다고 믿는다. 인격적 유행인. 16번,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 3가지요. 첫 번째가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세 번째,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쓰시면 돼요. 질문을 통해서 사정하기는요, 첫 번째,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들을 나열하고요. 개개의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고,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가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는 내담자의 문제들을 파악해서 같이 순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하여 동그라미로 역할관계를 그리게 한다. 세 번째,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는 각 생애 단계마다 생애 역할 목록을 작성해서 역할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요. 미래에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 등을 탐색하는 것이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7번. 효율성 임금제의 의미를 쓰고 효율성 임금제가 경제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이요. 효율성 임금제의 의미는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 임금보다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 회사로 뭐 양질의 노동자들이 뭐 대거 몰리겠죠. 뭐 당연한 것이죠. 장점은 우수한 근로자 채용 및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요. 두 번째, 근로자가 사직이 완전히 줄겠죠. 근로자의 사직 감소에 따른 신규 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세 번째,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통제 상실을 방지한다. 뭐 감독관이 없어도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리지 않으려면. 네 번째,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이 증대하겠죠. 나 어느 회사 다녀? 딱 이러고요. 그 회사 끝내주는 회사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단점은요,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생기고요.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지역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조적 실업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업 간 임금 격차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져요. 당연히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져. 이쪽은 아주 높은 임금을 받으니까요. 세 번째는 지역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구조적 실업을 초래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18번.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죠. 500원일 때 1000명 고용이요. 근데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게 되면 1100명을 이렇게 고용한데, 이 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이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 노동수요의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원래 임금이 500이었잖아요. 400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400 마이너스 500 하고요. 그리고 500일 때 그 1000명이잖아요. 그 원래 노동수요량은 1000명이에요. 변화된 노동수요량 1100명에서 1000명 빼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0배 소리 지르면서 사라진다고 했고요. 번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의 5가 되니까 0.5 되고요. 여기 단 절대값 사용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0.5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신혜선 교재를 바탕으로 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개정 법률과 같은 이 변경 사항 등은요, 카페나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질문 같은 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실 거니까 자신을 믿으세요.